네, 매주 화요일 팩트 체크를 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나오시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한번 짚어보죠. 예, 이거를 뭐 정리는 해야 되니까. 예. 예, 사실은 뭐 저와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날마다 이 뉴스를 학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오늘 한 3, 4분밖에 안 남았지만 예. 깔끔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보죠. 양평에 무슨 군 무슨 리가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로. 예.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그 맨 처음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어제 국토부가 비교적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제가 오늘도 들고 왔는데 Q&A도 내놨고 그 다음에 현안 설명 자료라고 해서 9페이지짜리도 내놨고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걸로 하죠. 그래야 예, 좀 예. 논점이 잡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시당초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어제도 저희가 이걸 많이 봤는데 예, 현장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잠깐 언급할 내용도 있고요. 지금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이 그래픽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아주 잠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두물머리 위치가 지금 표기된 게 맞고요. 그런데 어제는 좀 왼쪽에 표기가 돼서 그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기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가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인데 저 두물머리가 교통체증이 워낙에 심하니까 저거를 좀 해소하고자 그 원안 고속도로 노선이 마련됐는데 변경안은 거기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이게 두물머리 교통체증 해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토부 해명 자료를 보면 강상면으로 가는 그 문제의 강상면 노선 예. 그것이 두물머리 교통체증 해소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예.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은 하루에 15,800대가 지금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상면으로 가면은 22,300대가 지나가니까 여기가 더 많이 교통량이 지나간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일단 뭐 저는 뭐 믿습니다. 정부가 한 걸 믿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산출이 됐느냐. 사실 이것까지 공개를 해줬어야지 이제 기자들도 계산을 해보고 어떤 근거인지 확인하는데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동서 이 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를테면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더 큰 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있어요. 이거는 네. 양평의 북쪽에 서종면에 지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원주, 그러니까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게는 이제 이천 여주를 지나고 그 밑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네. 그래서 여기다 고속도로를 만들자라는 건데 그 고속도로가 없을 때 6번 국도가 그 핵심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노란색으로 있습니다. 표기가 된 게 이게 6번 국도가 사실은 인천역에서 시작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274km 가장 동서에서 긴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울 양평이 항상 막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홍천으로 서울에서 홍천으로 갈 때 되면 저 위에 거는 춘천으로 가고 이거는 원주로 가니까 홍천으로 갈 때 이 6번 국도를 타고 가요. 또 하나는 두물머리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그래서 최초에 저 위에 파란색 그 원안이 있는데 여기에 양서면에 이제 종점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2008년에 민자고속도로가 처음 제시가 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양서면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작년 7월 이후에 이제 이안으로 강상면이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15,800대하고 22,300대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왜 안 나왔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좋은 아니면은 원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을 그 수년간에 왜 그런 의견들이 제출이 안 됐느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도 한 번도 여기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많은 전문가들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게 그렇게 좋은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 양평군이나 국토 전문가들이 다 틀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국토부가 얘기한 그 계산 결과에 어떤 근거가 제출될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이 아마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안은 그 두물머리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국토부가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는 강상면 노선, 그러니까 문제의 그 강상면 노선이 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강 쪽이 지대가 낮은 건 당연하고 강으로 멀어질수록 이제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예. 저 빨간 쪽으로 지금 저 강상면으로 가는 게 다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교량이 26개죠. 빨간색 이안으로 가려면. 그리고 터널이 19개인데 만약에 저 원안이나 파란색으로 가려면은 교량이 11개, 터널이 13개. 그래서 교량이 그러니까 지금 강상면으로 가면 최대 15개가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네. 터널도 6개에서 10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장점은 다리를 남한강을 지나지 않으니까 남한강에 다리를 안 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강에 다리 놓으면은 환경 파괴되는 거 아니야? 상수원 보호해야 되는데라는 건데 터널을 그러면 교량을 16개를 더 놓고 15개를 더 놓고 터널을 한 6개에서 10개를 더 파는 게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건지 저게 다리를 놓는 게 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약간 논쟁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아마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뭐 그 지점까지 진단이나 평가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예. 팩트를 정리한 거고.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어제 입장을 발표하고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가자는 그 노선을 양평군이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어제 해명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회사한테 용역을 맡긴 바가 있는데 그 용역을 맡긴 설계회사가 그 강상면 노선을 제안했고 그게 공교롭게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설계회사가 제안한 아닌가? 이게 이제 새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일단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건 양평 국민들이 요청을 해서라고 했는데 이안으로 바꾼 게? 예, 이안으로 예. 바꾼 게 근데 사실은 설계회사가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해 7월에 2022년 7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전에는 양평군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양평 군수가 처음으로 있었어요. 네. 모두가 다 국민의힘 계열이었는데 그때 이제 임기가 끝나고 국민의힘 계열 전진성 군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국토부가 이제 양평군에 찾아가서 세 가지 그러니까 대안을 좀 내봐라. 네. 양서면 말고 다른 쪽도 내봐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안을 냅니다. 그게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게 좋다라고 이게 강상면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강상면 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예. 지금 김준일 대표의 말은 저 세 가지 원안하고 그 파란색 이안하고 예. 빨간색 이안 중에 저 세 개를 양평군이 이제 그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파란색은 아니었고요. 지금 예. 그때 제출했던 거는 그거보다 좀 밑에 해서 강하로 가는 거예요. 요 약간 다른데 어쨌든. 예, 뭐, 근데 예, 예. 어찌됐건 강화시를 뚫는 예, 예, 방안이니까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저 이안을 가장 밀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양평군은 그때도. 예. 오히려 방금 얘기했듯이 상업비 증액이 예산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양서면 안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양서면 쪽에 힘을 실어줬어요. 원래대로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설계회사가 바꿨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작년 3월에 이 설계회사랑 국토부가 계약을 맺었고요. 용역 계약을.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점이었고요. 예. 5월 달은 정부 출범했을 때 갑자기 강상면이 더 낫다. 이 회사가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견을 국토부가 이제 받아들인 모양이 된 거죠. 받아들인 모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양평군은 강상면으로 가자는 그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팩트 체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가지고 막 옥신각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안이 다 마쳤잖아요. 예. 2021년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게. 예.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가 노선 변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냐 그 후에 이거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24건 예타를 마친 24건 중에서 14건이 시작점이나 종점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예,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옮겨졌는지 약간 옮겨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확하게 조금 이제 다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럼 다시 해야 되느냐. 지금 한 2시간 전에 이제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기존에 받아놨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같은 노선이다. 근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저 정도가 변경이 되면은 완전히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취지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는 걸 말하죠. 예. 그걸 통과해야만 이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니까 타당성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 뭐 어떤 데는 이제 10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30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100분의 10분의 1 정도가 변경이 되면 하는 건데 이거는 140억만 1조 7천억 원 사업인데 140억만 증액이 되니까 0.8%밖에 증액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입장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동균 전 군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죠. 현재는 아니고 그 정동균 전 군수가 그 군수 일가의 땅이 기존 원안 종점 근처에 땅이 좀 있다. 예. 이 사실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1번. 2번은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은퇴하고 살고 있는 땅이 양평에 있어요. 예. 그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죠. 그 부분을 또 보수 진영에서는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략히 좀 두 개를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정동균 전 양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2016년에 추진을 해서 2017년 1월에 고속도로 5개년 개발 계획에 이미 들어가서 양서면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있기 전에 군수,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가 있었을 때 이미 노선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핵심은 땅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예. 본인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변경을 변경을 하려고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데 아닌 거고 네. 실제 그리고 양서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그 옆에 있는 옥천면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1.6km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찍어보니까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6번 국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7.3km 14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강상면 병산리 쪽에 지금 새로 그 분기점이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신리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까지 15km 아니 그러니까 15분입니다. 예. 어차피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별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거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평 정도 지금 강화면 쪽에 있는 땅을 샀다라는 건데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은퇴해서. 해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그 주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화 IC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지역 간담회 이런 증거들이 이 김부겸 총리가 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부겸 총리의 200평 땅을 위해서 강화 IC를 만들었다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무리한 이제 주장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장이 나오고 금방 또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는 면도 있고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근데 이제 김준일 에디터께서 이 부분은 좀 언급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국정조사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야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됐건 백지화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사업 재개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또 참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론조사로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게 있는데 여론조사로 다 뒤집겠다라고 각 지자체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 반대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특혜 의혹이야. 김건희 로드 아니야? 이거를 정부 여당에다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는 게 맞아 보인다.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투명성.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면은 다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양평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